필로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단층짜리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5평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길 겁니다. 왜? 벽체가 없다 뿐이지 2층집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6,000명이 오늘 도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 총 다 합해가지고 구독자 다 한 50명 내가 생각이 나네요. 10,000명의 반을 넘었다는 말입니까? 아주 멋집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늘 시청자분께서 질문 보내주신 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무역 일을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시행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가진 그가 늦게나마 유튜브 TV를 접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유튜브 내용을 정주행하면서 많이 배우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생초보라 창피하지만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보통 PM과 시행 작업을 하면 나중에 수익 배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50대 50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공업을 하는데 시행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아시는 전문가들이 뭐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50대 50이란 게 이 50은 뭐고 저 50은 뭔지, 그냥 시행사에서 50을 먹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50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건지, 이게 50대 50 이렇게가 안 돼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기만의 영향력으로 자금을 형성을 시킨, 대출을 일으킨 금액의 몇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수수료도 PF 대출을 일으킬 때 건축주 기지출 금액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에쿼티라고 하는데, 에쿼티를 맞춰야 되는 그 금액에서 PM 프로젝트 매니저의 수수료 대금도 자기 부담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개인 사업자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면 법인일 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이름 석자만 믿고 맡기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정확하게 회사를 설립을 해서 정확한 인원을 갖추고 회사를 운영해야지만 서로 상호간에 신뢰가 가야지 않을까. 세금 부분은 제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상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이 2명이 필수 요건이던데, 급여도 만만치 않을 테고 시행을 안 하는 시기에도 등록 유지를 하려면 계속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한 상태여야 하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우리 노가다 회사인데, 시공사인데, 우리 시공하는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 빼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 가지 편법은 있겠죠. 근데 스스로 당당해질 수 없을 것 같다.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작업을 하면 전문 인력 2명이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필요가 없어도 요건 충족을 위해 계속 급여를 지불하면서 있어야 하나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과 함께 작업하는데 왜 우리 회사의 전문 인력이 필요가 왜 없어요? 프로젝트 매니저와 협업을 하는 거지,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내 대신 뭘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회사의 전문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고 PM과 협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시면 굉장히 주관적인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탐탁지 않은 것 그렇지만 제가 아는 아주 제 주관적인 제만의 피셜로 제가 아는 선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다. 틀리면 틀리다고 또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오늘은 35평짜리 주택을 할 건데 이 건물은 일반 단층 주택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 규모에 따라 주차 대수가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뿡 띄운 거예요. 필로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단층짜리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5평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생길 겁니다. 왜? 벽체가 없다 뿐이지 2층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적을 뽑는지, 어떻게 물량 산출을 하고 어떤 단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발! 건물 모양부터 한번 보세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층에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를 한 후에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자, 요 밑에는 계단 밑에는 창고가 될 거고, 여기 건축주 집에 계신 어른께서 일체를 하시는데 단층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건물을 조금 올리고 싶다. 너무 밑에 박힌 건 아니다. 다만 2층 집 짓는 것만큼 안 들어가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올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층 집을 올리게 되면 아버님 휠체어를 타시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계단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 짓다고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싸게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여기 램프를 잡았어요. 아버님께서 옆에서 누군가가 무조건 밀어줘야만 거동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 길로 올 수 있도록 램프를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밀어가지고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집에 들어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서 집에 올라간다라는 계획을 대충 잡았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신 분은 현관을 접하게 되겠죠. 현관에 들어오면 방 3개가 있는데, 건축주께서 안방에 드레스룸이나 화장실을 넣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게 저는 안방 안에는 좀 다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따로 그냥 빼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 2, 이 자리에라도 드레스룸하고 욕실하고 같이 넣으면 좋겠냐라고 제가 설득을 했지만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 욕실도 각자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따로 뺐고요. 이게 복도형 주택이 되는데, 여기 안방 같은 경우에는 주방부터 거실, 안방까지 일자로 쭉 뺐습니다. 이게 한 12m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뺐냐? 여기 미석이 문 있죠? 이 문을 한쪽으로 젖히게 되면 제사를 크게 지내신대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이 문만 오픈하면 전부 다 이게 한 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싱크 있고, 건축주의 어머님께서 이제 연세가 조금 드셔서 일어서서 일을 다 못 하신대요. 앉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가 마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마당을 잔디로 마감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축주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데크로 할지 잔디로 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강토 옹벽 시공돼 있죠. 현재 현황상 보강토 옹벽이 시공이 불가하고요. 토목 옹벽으로 바뀔 겁니다. 정면에서 보면 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램프를 따라서 사람이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계단을 탁탁탁탁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겠죠. 이거는 보강토 옹벽이 아니고 토목 옹벽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철제 난간은 저희가 조금 디자인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우측에서 봤을 때 이게 램프가 이렇게 잡히죠.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안쪽에는 계단이 있다. 배면 뒷면이네요. 계단 타고 올라오고, 여기 램프가 형성이 되고 집에 들어가고, 여기는 난간이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건물 생김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물량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 128회배, 연 면적이 120회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주차장인데요, 2층이 주택이에요. 120.25평이고 지금 1층도 120.25평일 거 아닙니까, 그죠? 120.25평 이거는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수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1층 주차장은 오리지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좀 방송으로 해가지고 평수가 나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70%에서 80% 평수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도면 보시면 1층도 처음부터 기둥하고 다 했어요. 벽체만 없이 기둥이 싹 다 있고 해서 여기 사실 벽만 세우면 집이 되는 거죠. 보통 벽 안 세우고 유리를 세우죠, 샤시를. 이 자리에서 샤시만 꼽으면 70평 바로 되는 건데, 70%라면 61평이 되는 거고요, 80%라면 65평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80%까지 인정을 했냐면요, 여기 벽체가 두꺼워요. 여기 토사로 들어가는 이 벽체가 300짜리 벽체입니다. 200짜리 벽체도 아니고. 그래서 한 80%까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단가를 내기 위한 평수는 65평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35평 주택이 있는데 1층을 80%로 인정할게요. 1층을 80% 인정하게 되면 35평에 80% 28평이죠. 28평 플러스 35평 93평 생각을 하고 1억 13만 63평 단가를 정해가든지, 아니면 1억을 그냥 35평 주택이라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필로티 구조의 단층짜리 집은 원래 비싸다 이렇게 가든지 똑같은 말입니다. 왜 비싸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제 1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 비싸냐, 필로티 뭐 그냥 기둥밖에 없는데 기둥만 세우고 위에 집 짓는 건데 왜 비싸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예제는 배제를 시키고 1번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층 주차장 짓는데도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우표 단풍을 한 개, 대목 한 그루를 심어라. 대목 한 그루 잡아놨고요. 건축 면적, 층마당 면적 다 적었습니다. 여기서 적은 거는 다 노란색 표현할게요. 우수계, 오수용량 산출 이렇게 어떻게 정하냐면 찍어보면 돼요. 0.6 10.6 이런 식으로 다 찍어서 계산한 게 79m 파이프 개수. 파이프가 한 개당 4m예요. 그러면 79m 나누기 4m면 개수가 바로 나오죠. 연결, 파이프와 파이프끼리 연결하는 연결 소켓. 이쪽에 보면 45도를 써서 꺾어내린 후에 여기서 T로 연결하죠. 그래서 한 개 한 개. 여유분을 사실 좀 많이 둡니다. PVC 배관 자체에서는 한 개만 딱 준비해 갔다가 없으면 또 사러 가야 되죠. 우수매놀이 지금 여기 하나 있어요. 필수로 적혀 있는 게 상부 철제 뚜껑, 1피형 뚜껑 상부 오수 표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오수 표기로 하시면 됩니다. 노란 색깔은 생활하수,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나오는 오수, 생활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가서 간이 친전조에 탁 연결이 됐다가 간이 친전조에서 오수바지로 탁 물립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시매널로 연결이 돼요. 초록 색깔은 오수배관이에요. 변기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다 쭉 해가지고 오수바지에 거쳤다가 시난로에 연결이 되고요. 옥상에 있는 우수의 경우에는 대진의 자연배수라고 적혀있죠. 이 우수관은 쭉 해서 시매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배관 길이와 그에 따른 소모품들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X. 자, 다 끝났습니다. 실내 여기 마감표 있죠? 여기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여기 마감표로 옮겨 적습니다. 실내 마감표를 왜 따로 빼가지고 정리를 하냐면 여기는 면적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맨날 얘기합니다. 여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해배수를 다 빼요. 이렇게 빼는 이유가 나중에 굉장히 물량 반출할 때 편해요. 도면 보고 안 해도 되고 이 표만 보고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지상층의 해배는 벽체를 보고 다 이거 하나 뺍니다. 한 개만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한 개만 보여드리면 참 어려운 벽체잖아요. 이 벽체를 쭉 뺍니다. 벽의 특성을 보면 길이가 바로 나오죠. 44 나누기 2 22 곱하기 4.4 높이가 4.4m거든요. 그래서 96.8이 되는 거예요. 여기 루베가 곱해져 있죠. 왜 루베가 있냐면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굉장히 편할 거 아닙니까? 벽체 두께가 300이에요. 300 곱하면은 루베 수가 바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벽체는 물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2층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2층 카피 해가지고 들고 와서 다 지워요. 다 지운 다음에 벽체를 따면 돼요. 요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자, 2층 구조들 잡아서 이렇게 카피본을 빼서 여기서 다 지우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다 지워가지고 이 벽체만 나오는 거를 폴리선으로 따서 물량을 계산을 하면 바로 이렇게 뿡 나옵니다. 바닥 면적은 굉장히 쉬워요. 바닥 면적 뽑는 거는 평면도 가가지고 이 파리치 해가지고 중심선에서 쭉 뽑아요. 그럼 바닥선 면적 바로 나오죠. 3.96 해배 정확하게 바로 나오죠. 안방 한번 볼까요? 안방 파리치 해가지고 각을 잡고 쫙 뺐어요. 13.44 나오죠. 그리고 욕실 한번 볼게요. 바닥 면적 5.76 바닥과 천장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산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이 있어요. 기타 부분이 뭐냐면 1층 바닥은 샌딩으로 마무리한다. 1층 볼게요. 바닥 샌딩 있죠. 비노출 방수. 자, 우레탄 노출 방수 있죠. 1층에 자, 2층에는 백단열재 있죠. 백단열재. 백단열재 벽체. 그 다음에 스타포 마감, 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평수, 그리고 외부 수전이 2개가 있어요. 일일이 도면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적으면 돼요. 이것도 옥상은 백방이 있고요. 있고 우배몰탈, MSC 가기 다 있고요. 우레탄 비노출, 우레탄 있죠. 자, 옥상 도면도 끝났어요. 다음에 나오면은 거리모실 있고요. 철분 콘크리트 500 있고요. PE 필름 있고 잡석 다짐 있어요. 그리고 140 단열재, 50짜리 단열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200짜리 단열재로 마감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80짜리 지붕 단열재 체크. 계단 있죠, 계단. 이 계단의 물량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겠죠. 계단도 똑같아요. 이렇게 모양을 쭉 그대로 같이 따가지고 계단도 해외 수준에 다 나와 있죠. 체크해놨습니다. 유리. 일단 인면도로 가세요. 인면도 가서 파리치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됐죠? 그대로 숫자 적으면 됩니다. 3, 4, 8, 5, 그리고 이거 1, 1, 2, 0 그대로 똑같죠? 체크 하면 돼요. 측면 철제도화도 있고 유리도 있죠. 몇 탭에 나오는지만 보면 돼요. 209999 2378301 2378301 598372
그대로 281909, 281909 그대로 똑같죠? 외부 물량을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냐면 그 외부 면적을 이렇게 끊어요. 끊어서 빼가지고 옵니다. 이 면적이 전부 다 외장이 붙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987, 그리고 여기를 공산 그 밑에 796, 그 밑에 6796, 이게 면적이란 말이에요. 전체 면적. 이것도 곱해볼게요. 총 면적이 몇 회배가 나오냐면요. 이 정도의 회배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 면적이. 근데 이게 전부 다 외장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빠지냐? 창문이 빠집니다. 창문 쪽에. 이 면적에서는 창문 면적, 이 면적을 빼는 거예요. 외장재의 면적이고, 유리 면적이에요. 그래서 외장재의 값이 익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럼 얼추 다 정리가 됐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싱크대 가구가 별도, 가스레인지 별도, 에어컨 2대 서비스, 배관 설치, 보일러 분배기 추가 시에 별도가 뜬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한 부분들이 실내기 위치를 바꾸자. 창으로도 이거 말고 딴 걸로 바꾸자. 사다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1층 바닥이 수성 페인트가 되면 안 되고 샌딩으로 마감을 하자. 향기 커버는 좀 좋은 걸로 가자. 오픈 트렌치 상세가 필요하고 난간 상세가 필요하다. 창 주변에 금속 테두리를 해서 눈썹을 하나 만들어주자. 통기관 설치에 대한 상세가 필요하고 등분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도면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 뒷도로에 대한 터 들고 올라간다 그랬죠. 교체를. 근데 거기에 턱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도면이 없다. 그리고 건축주가 요청한 게 석고랑 페인트로 마감을 저는 하려고 했는데 SMC로 마감을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관 및 후문 처마에 대한 상세도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조가 남았습니다. 구조. 슬라브부터 한번 볼게요. 바닥부터 한번 보면은 바닥을 제가 어떻게 잘랐냐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일본 면적, 일본 면적. 이 바닥 면적에 대한 물량을 그냥 산출하면 되는데요. 19mm에 200 간격으로 상하부, 탑앤 바텀, 여기도 상부분도 19mm에 200 간격의 탑앤 바텀이 생겼어요. 12.6m 그리고 간격 200에 줄수. 근데 여기는 보면 한, 둘, 셋, 네 개. 이것만 하면 되는데 8개가 있죠. 제가 구획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두 구획으로 나눴죠. 이 구획이 1번 구획이고 이 구획이 기초의 2번 구획이다.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산정이 되죠. S2가 어디냐면요. 2층 철근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세퍼레이트 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나눠놓은 겁니다. 여기는 옥상이고 이런 계단 물량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가로 길이, 높이 있고 세로 길이 있고 하면 다 물량이 산정이 바로 되죠. 콘크리트 물량을 바로 뽑았습니다. 기둥 C1, C2, C3 C1, C2, C3가 있고요. 규격이 상세도 보면 주철근이 8개, 12개. 중앙부의 T철근이 10mm짜리가 200간격으로 전부 다 똑같네요. 단부는 150간격으로 10mm가 들어간다. 8개, 12개. 4400 높이의 철근이 8개가 필요하다. 그 8개의 총 길이의 합이 35.2m인데 철근 하나의 길이가 8m니까 35.2m 나누기 8m 하면은 기둥 한 개당 우리 철근이 5개가 필요하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보호 계산도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벽체 계산도 그렇고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여기에 콘크리트를 같이 계산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톤수가 싹 다 나오고 킬로그램수로 나오게끔 제가 정리를 했고요. 콘크리트도 몇 대, 몇 루베 총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철분의 루베상은 정리가 됩니다. 물량 산출하는 거를 작은 거는 6시간, 큰 거는 하루 이틀도 모자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카메라 켜놓고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량 산출을 싹 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물량 산출을 하는 방법을 송출을 시키는 거고요. 물량 산출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근본은 가지고 응용해서 계속 병행시킬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 물량을 가지고 다음 편에는 견적을 내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이 지금 물량 산출한 내용도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명 될 때까지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제일 중요하죠. 전기 설비, 우수 설비라든지 콘크리트 안에 묻히는 자재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평 현장에 지금 기초 치기 전이라서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기초 치기 전에 매설돼야 되는 장비들 다 전부 다 잘 매입이 돼 있는지 저희 현장 여기에요. 매립을 하고 있죠. 여기 기초가 생기고요. 여기 공벽이 생기고 여기서 갯벌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을 짜시던데 배관이 여기 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전기, 목소리, 매입 등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수공간이에요. 수공간. 이거는 수중등. 이건 수중등이고요. 이게 주 배수 배관이고 우리 오버플로가 되죠. 수량이 오버가 되면 우리가 잡아놓은 수량의 높이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흘러 넘어갑니다. 그 넘어간 물들이 트렌치를 따라서 이쪽 배관들에 물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이 배관들이 어디로 가냐? 싹 모아가지고 이 배관으로 싹 연결돼서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옹벽 뒤에 보면은 또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물들이 배관으로 맨홀로 들어가서 맨홀에서 수량이 넘쳤을 때 수중 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물이 리사이클링 되죠. 그러면서 수중 펌프에 연결된 배관에 물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지중등, 바닥에 매입되는 등입니다. 이쪽이 바닥 높이가, 바닥 레벨이 되는 거예요. 바닥 높이, 마감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입 콘센트 시스템 복선인데 바닥에 묻히는 콘센트입니다. 자, 여기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똥간이에요. 똥간. 배수구인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빠져 있을 거예요. 쭉 빠진 다음에 한 대 묶이겠죠. 한 대 묶여서 우수 바지에 들어갔다가 우수맨으로 빠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노출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설비예요. 설비. 안녕하십니까. 미치함이신다 강성의 낙교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 필요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마스크 한다기보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한다는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전에 마스크는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죠. 마스크를 안 할 경우에는 황사, 그 먼지들이 기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지염이 생긴다. 뭐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꼈는데 지금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낀다는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끼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추적 오네요.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려니까 재미난 얘기도 생각도 안 나고 사실 재미난 얘기도 없고 맨날 일하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맞다, 추석이네. 조만간에 추석이네. 회사 막내가 떡값 주냐고 물어보는데 떡값 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건지 언니들이 100% 시켰을 게야. 고개 짤랑짤랑 흔들고 있는데 언니들이 시켰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악덕 업주가 되기 싫으면 꼰대 사장이 되기 싫으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 36.4평의 건물을 물량 산출해 드렸고 도면도 좀 보여드렸고 지금 그 물량 산출한 내용으로 견적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총 금액이 2억 4,869만 2,670원이 나왔습니다. 36평 짓는데 이만큼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윤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만큼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 메모를 해놨어요. 그때도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층이 필로티면 창문만 꼽아버리면 바로 집이 되죠. 그래서 60에서 80% 정도가 1층 필로티지만 평단가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 평단가에서 60에서 한 80%는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6.4평에 80%면 29.1평이에요. 자, 주택 2층은 36.4평이에요. 그럼 총 평수가 65.5평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키 포인트예요. 필로티 구조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1층은 집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1층은 집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자재들이나 인건비나 네이콘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의 금액을 다 받지는 못해도 60에서 80%는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80% 기준을 가지는 게 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60%는 기둥만 있다. 70%는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 한 면이 벽지가 있습니다.
때, 2면 이상의 벽체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금액이 조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각 현장의 모든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만 하십시오. 자, 원가 계산서 공사비는 2억 3,800만원, 보험료 포함을 하니까 2억 4,869만 2,670원이 되고요. 건축공사 하는데 2억 800만원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비공사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 부대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주변이 산이라서 집 전체를 축구관을 잡아야 되고 집안이 조금 낮은 지역이라서 우리 부진에 물을 끊어주기 위해서 유형 축구 설비 공사를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 평당가를 봤을 때 276만원이 나고요. 인테리어 평당가를 봤을 때 4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평당가는 320만원 정도 되고요. 설비공사 하는 데 들어가는 평당가는 13만 9천원이 되고 전기공사 하는 데는 평으로 따졌을 때 8만 5천원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설비공사와 전기공사는 134편으로 되어 있죠. 대지 전체가 대지 전체에 대한 평단가예요. 왜냐면 전기공사도 지중둥이 묻히죠. 가로등도 있고 조경하는 데 있어서 전기 조명 파이프가 많이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전체를 보고 평단가를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총 평단가를 평수에 곱해보니까 2억 3,800만원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가설공사, 토목 및 철거, 그 현장에 철거를 해야 되는 현장이었어요. 철근 콘크리트 판넬, 조적 방수 미장 석공, 창호 유리, 수장, 잡철, 외부 마감 공사를 하는데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나, 설비 및 배관 공사, 다, 전기 통신 공사도 이 세부 사항들이 있죠. 이거 그러면 왜 이 금액이 됐지? 하고 이제 상세 내역을 보게 됩니다. 128 플러스 128.45 해가지고 기준 틀목매기 현장 정리 콘크리트 모양 면적은 여기서 형성이 됐고요. 했던 거는 색칠을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중공 청소는 2층이랑 1층 바닥도 하긴 해요. 근데 건물은 아니죠. 계단도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128.65 면적을 잡았고요. 각종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외부 비계 설치. 자, 외부 비계 381.28 여기 마설 창고, 이동실 화장실 이렇게 됐고요. 열성토하는 부분이 232 루베가 되고요. 대매오는 부분이 185 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잔토를 정리해야 하는 흙의 양이 47루베 정도가 된다. 잡석을 까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골재의 양이 128해배로 정해져 있고요. 턱 오르기가 168해배로 나옵니다. 피필름도 깔고 진열력 조사도 하고 단열재를 까게 돼 있죠. 바닥 면적이 128.65이기 때문에 128.65만큼의 단열재가 필요하다. 200T 단열재죠. 200T 단열재 128 여기 있죠. 칠을 지우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 물량 산정한 부분입니다. 레미콘도 여기 있죠. 요에 180에 12, 요에 180에 12, 요에 180에 12 이거의 합계가 16.87이죠. 그리고 레미콘 물량을 산정해 볼게요. 243.45가 나오네요. 243.45 합판 그 부집이 뭐냐, 슬라브 밑에 합판을 대고 밑에 아시바를 설치를 해서 천정을 만듭니다. 합판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계단에도 합판이 들어가죠. 여기 있는 모든 물량들이 감축이 된 겁니다. 여기 철근 있죠? 철근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 19,462kg. 여기 있는 모든 물량들이 감축이 된 겁니다. 조적, 방수, 미장, 석공. 자, 우레탄 방수가 여기 있죠? 그대로 노출과 비노출 그대로 색칠 지우고요. 액체 방수, 액방 128 플러스 여기 131 있죠? 실내입니다. 실내 안에도 액방이 들어가죠. 그러면 259.42가 나오죠. 방수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물건의 부자재 값. 투밀 코킹이 뭐냐면요, 창틀 주변에 코킹이 들어가죠. 창틀 주변에 실리콘을 안 쏴주면 물이 새겠죠. 그래서 창호 주변에 마감으로써 실리콘을 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몰탈, 전부 다 몰탈이죠. 몰탈 127.69입니다. 127.69 헐림 모르터위 바닥에 있는 거, 그리고 헐림 7.6도 있죠. 됐고요. 기계미장 해가지고 위아래 집 바닥을 이런 미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시멘트 들어가는 거, 모래 들어가는 거 체크해놨습니다. 그리고 창호 볼게요. 창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바이샤시 있죠. 바이샤시라고 부르는 PVC
창호입니다. 이 물량을 그대로 산정한 겁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조금 필요합니다. 5%에서 10% 정도 할증을 주는 이유가 마감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물량이 좀 작으면은 손해가 크기 때문에 5%에서 10% 할증을 줍니다. 수장공사에는 속보보드 1P가 있고 2P가 있습니다. 광수 속보보드는 131.4, 속보보드는 595.92가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있죠. 여기서 조금의 할증을 줘서 제가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은강 몰딩 있고요. 자기질, 바닥 타일 여기 있죠. 17, 21 적어놨고요. 도기질 들어가는 게 114네요. 여기 할증을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방어의 물량 93.34, 여기 있죠. 93.4. 오케이. 벽지를 이게 석고에서 페인트로 안 하고요. 전부 다 벽지로 바꿔달라 해서 전부 다 페인트가 아니고 벽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6.54 에어컨 2대 서비스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별도 품목인데 금액은 산정해 두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클로저 1개, 마당 난간대가 한 50 몇 메다 있어요. 난간대가. 그리고 카스토퍼 와이어메시, 모배몰탈 할 때 와이어메시를 설치를 해야 된다. 스틸 점검구, 뚜껑, 집수정이랑 그 위에 뚜껑이랑 유형 축구 위에 묻힐 그레이팅이죠. 그리고 오픈형 트렌치, 현관 들어가는 쪽에 물 간섭이 있기 때문에 오픈 트렌치로 형성을 시켰습니다. 환기 커브는 기성품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기로 했고요. 중공구에 안전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옥상을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건물이란 말이죠. 낙엽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하면 옥상을 청소해야 되는데 슈퍼맨도 아니고 날라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사다리를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고요. 금속 테두리도 창호 주변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플렉스 마감을 가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스타코플렉스 얼룩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모든 외장재가 얼룩이 있지만 스타코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더 많기 때문에 창호 주변에 금속 자재를 덧대서 물이 흐르지 않고 뚝뚝 떨어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스타코플렉스. 스타코플렉스 여기 있네요. 여기 할증을 조금 줘서 217.8 되고요. 자갈 채움, 조경, 바닥과 벽체 샌딩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바닥은 전체 샌딩이죠. 위생기구 설치공사 도면에 있는 개수대로 기입만 한 겁니다. 우오수 배관은 집 안에 있는 우오수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 매설되는 거죠, 매설. 그리고 위생배관도 매설되는 배관입니다. 우리 집에 보일러와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들어가는 물, 옥외 부동전에 들어가는 물, 그래서 급수 배관 공사가 들어가고요. 옥외 배관 공사는 안에서 나온 물을 받아서 밖에 마당에서 배관 작업하는 거 있죠. 그게 옥외 배관이에요. 그게 우리 건물 외 배관 공사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우수바지도 있을 것이고, 뭐 정화조 있으면 정화조도 있을 것이고, 뭐 간이 침전조도 있고, 그렇죠. 우수 배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색칠이 그대로 돼야 됩니다. 여기는 전기공사,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게 간섭할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서 직계표를 보면 이 금액이 형성이 되고 그 상세표에서 직계표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직계표에서 더 압축을 시켜서 총괄표로 넘어오게 되고 평단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총괄표에 묶인 모든 내용들이 원가 계산서로 넘어갑니다. 노무비, 보험료 다 있죠.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싹 절사품까지 정리가 되어서 각조를 넘어와서 금액이 설정이 되죠. 필로티가 있는 36평짜리 건물에 대해서 견적을 잡아봤고요. 이 견적을 잡아서 이미 건축주한테 드린 상태고, 우리 건축주분들께서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로티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당가가 100만 원이면 1층에 기둥만 있으면 60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면에 벽체가 있으면 70%는 들어가고 두 면 이상 벽체가 있으면 80%까지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평당가 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원체 이제 건축주분들이 물량을 산정하고 계산을 하면서 계속 평당가를 계속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당가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 애초에 평당가로 계산을 하시려거든 필로티 구조의 건물을 지으실 분은 그 필로티에 들어가는 그 금액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 이 서류들 빨리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시고 빨리 받아가세요. 1위 대가가 이번에 조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위 대가를 받아가신 분들의 80%가 감사합니다 메일, 감사합니다 메일, 감사합니다 메일. 되도록이면 2줄 이상 글 좀 적어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받아가셔서
득 보세요, 득. 우리가 영상 촬영을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가 제가 처음에 노가다를 배울 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나는 그때 없어서 못했던 거고 이제는 있으니까 좀 더 우리 건설 산업 발달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가장 큰 계기고요. 두 번째는 계속 평당가 갖고 뭐라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평당가로 어떻게 집을 짓냐고 35평 짓는데 누구는 100만 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200만 원이라고 누구는 3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니는 얼마고? 저는 400만 원입니다. 네가 와 4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액이 똑같은 평수라도 금액 차이가 있는지를 공론화시켜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유튜브인데 전화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개념을 차고 연락을 주세요. 평당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전화 오시면 말씀하신 대로 평당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형태의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나 들까요? 평당가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대화의 어떤 건축주와의 대화를 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바람직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쓸데없는 말 해서 죄송하고요. 빨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댓글 우리가 보낸 것까지 해가지고 한 6, 700개 정도 되는데 좋아요 수 50몇 개인가? 좋아요만 눌러도 200개 넘어가겠다. 혼잣말입니다. 들리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필로티 주택 물량 산출했고 견적까지 제가 팍 이렇게 던졌어요. 거기에 대한 타임랩스를 올렸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원가 공개를 한다. 그래서 원가 공개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지금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해가 밝고 하루 이틀 지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가 새해인데 새해 같지 않습니다. 연휴에도 계속 일했고 해피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덕분에 훌륭한 작품들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으니까요. 올 한 해 2021년에는 10,000명 꼭 되길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가 밝기 전에 촬영분으로 올린 건축주 모십니다 컨텐츠가 생각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컨텐츠를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송출시키고 했더라면 조금 더 체계적인 추천 방식을 통한 우리 건축주분을 찾는다든가 계획이 있었을 텐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키우노도 급작스럽게 갑자기 우리 이름 바꿀 깁니다 하면서 아키우노 바로 대피다 아닙니까? 소모임도 급작스럽게 소모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소모임 했다 아닙니까? 열심히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제 성향이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뭔가 착착착 진행됐을 텐데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되든 안 되든 감사의 의미로서도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올렸을 때는 통화를 다 했을 수도 있어요. 공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또 질문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읽어드립니다. 저는 해외에서 건축 설계직에 근무 중인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해외 구독자로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아메리카 맞나? 해외 구독 죄송합니다. 해외라면 제가 미국밖에 내 구독자로서 광성TV 영상들을 아주 잘 보고 계신답니다. 가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공개하기 꺼리는 내용까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가끔은 속이 시원하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한국과 미국분 맞으시네. 아메리카,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거는 편지. 건축 설계를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디자인이 재미있어서 현재 유럽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책상에서 디자인만 하다 보니 현장도 가고 싶고 지어지는 모습도 챙겨가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배우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 팀들에게도 항상 얘기하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봐라 하면 맨날 돌아오는 말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데리고 댕깁니다. 사실 5년 후에는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설계 단계부터 완성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4년차 설계인인 현장직까지 빌더로서 커리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한국에 내년에 들어와서 2년 후에 한국 건축사를 따고 미국 건설사로 옮겨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는 입사하더라도 아파트 설계 관리만 하게 될 것 같으네요. 소형 건설사 설계직을 알아보고 들어가야 할까요? 건설사 재직을 거쳐서 광성건설을 맡고 계신 현직자로서의 대표님의 의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31살에 31세 여자입니다. 여자라면 이런 꿈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건축가들은 보통 한국에 첫 개인 작품을 하면서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시작해서 아예 입국 시부터 제 건축 사무소를 오픈하는 것이 도움될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당연히 말씀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바쁜 사정에 매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력을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년 후에 한국 건축사를 따고 건설사로 가게 된다면 뭐 아파트 설계 관리만 하게 될 것 같다. 소형 건설사 설계직을 알아보고 들어가야 할까요? 소형 설계사의 설계직을 맡아서 들어가도 현장 방문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건축사무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면을 그려야 직원들의 월급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설계해야 되는 과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관리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물리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라면 이런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는 여성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건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도 마찬가지, 상업공간도 마찬가지, 카페도 마찬가지, 풀빌라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로 여자분께서 이걸 하시면 좀 더 멋진 건물과 더 멋진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는 배추 썰 때나 하는 게 포기다. 맞나? 죄송합니다. 배추 셀 때 하는 게 포기다. 한 포기도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개인 작품을 하면서 한국에 아예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국으로 아예 들어와서 본인의 건축사무소를 오픈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작품을 하면서 아예 건축사무소를 차리면서 들어오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제 예상컨대 한국에 들락날락하면서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딴 후에 해외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확 들어올까? 그러면서 건축사무소를 확 차려버릴까?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안 돼서 유럽에 못 가는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처럼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럽에서 좀 더 많은 경험과 학문을 넓히면서 있다가 건축사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딴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작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0년 직원 하는 것보다 1년 사장 하는 게 사업하는 데는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분들은 창작, 창의력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다면 또 그런 창의력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고리타분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소소하게나마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설계사와 디자이너들의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사들은 처음부터 설계사가 될 때까지 선 하나 잘못 그었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선 하나 잘못 그었다가 법률에 어긋나서 부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국한된 생각을 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설계팀도 있지만 다만 우리 설계팀은 조금 많이 깼어요. 제가 그걸 많이 깨려고 노력도 했고 디자이너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팀에서 가다듬어서 작품을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률은 다 알아요. 설계팀에서 더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더 듣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한되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로아띵스 우리 금속 공장을 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체까지 나왔고 공장 설립까지 완료했고 1월 11일 날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장장님께서 잘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막 어려운 건 없지만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 이쁜 조명과 이쁜 가구들 그리고 이쁜 건축 자재들이 탄생하게 될 텐데 제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우리 현재 로아띵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공장입니다. 우리 회사 바로 옆이에요. 그래 너무 좋아요. 크게 기역자로 꺾어놓은 자리가 최초의 절단기, V카팅기, 절곡기, 펀칭기 등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렇게 삥 돌겠다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각 기계마다 위치에 따라서 간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지저분해서 이렇게 타설을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굉장히 추워서 이렇게 열풍기를 틀어서 바닥을 말린 후에 밑에 에폭시까지 깐 상황이에요. 조금 나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에폭시를 깔았습니다. 여기는 고무 패드를 넣어서 차들이 깔끔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작업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다 M4045짜리를 아주 힘들게 구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다 절곡기예요. RG100롱이에요. 여기 V 커팅기를 이렇게 앉히고 세팅이 이렇게 완료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절단기, V 커팅기, 절곡기인데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속 쉘판을 넣을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게끔 작업 다이가 필요합니다. 작업 다이가 양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딪혀서 동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히 바꾼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절단해서 V 커팅하고 절곡한다. 여기 보시면 에폭시 깔면 뭐합니까? 지게차가 와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놨습니다. 바퀴 빼고 와가지고 와달고 와가지고 엉망 만들어놨냐고 내가 다시 물리 내놨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절단기죠. 잘 배치하고 잘 앉힐 수 있도록 자리를 앉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V 커팅기를 앉히고 있네요. V 커팅기. 자, 이거는 절곡기를 옮기는 장면이네요. 테스트 한다고 이게 절단 해보는 겁니다. 절단기로 차카닥 이게 빠지죠. 따라다라다 밑에 바닥부터 이거 뭔데 스키리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필로티 주택 물량 산출했고 견적까지 제가 팍 이렇게 던졌어요. 거기에 대한 타임랩스를 올렸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원가 공개를 한다. 그래서 원가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서류 굉장히 좋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출발! 이 앞줄에 있는 내용들은 앞전 영상에서 보셨던 동일한 내용의 견적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쭉 밑에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됐냐 다 더해 볼게요. 이게 다 더해져 있는데 요 밑에 지금 추가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2억 4,869만 2,670원이라고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다만 그 우리 견적서 영상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면 가구 내용은 제가 제외 별도로 산정해 줬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직접 가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략 이 정도 가격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격은 올려뒀지만 직접 할 수도 있으니 견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건축주분께서 신뢰를 좀 해주셔서 우리 보고 가구를 다 맡겨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추가 공사 금액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상 금액이죠. 예상 금액. 이게 뭐냐면요, 이 금액의 80% 때린 금액이에요. 우리 희망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자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가지만 이것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결론. 이거 항상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실행을 잡아라. 근데 우리가 실제 원가 공개한 그 금액을 원가라 보고 실행을 잡으려고 하면 넉넉하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원가보다 넘어가면 우리 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보다 이불로 낚기 잡고 가는 거예요. 100%를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무조건 110%, 120%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최대 20%를 아낀다고 생각하고 가야 100%의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80%의 예상 금액을 잡아둔 거예요. 시공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가를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실행 금액입니다. 자, 여기 가설공사죠. 가설공사. 자, 현장 정리를 했겠죠. 현장 정리. 거기가 현장이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철거를 하고 빠졌던 현장인데 뒷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가자마자 100만원 바로 헤딩 바로 맞습니다. 우리 김땡땡 행님이랑 안땡땡 행님이 가서 갑바 정리하고 현장 정리하고 노임 처리했죠. 여기 준공청소입니다. 김땡땡 행님 팀들이 들어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준공청소를. 청소에는 준공청소가 있고 입주청소가 있죠. 보통 준공청소라고 잡아두지만 입주청소가 버금가게 합니다.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서비스입니다. 준공청소도 한번 하고 준공받고 입주청소를 한번 더 해줍니다. 혼합 폐기물 처리 비용이 17만원 나왔고 일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딱 정확하게 나와요. 170만원. 이 금액 똑같이 나왔죠. 이 금액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외부 비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 잡았던 금액이 667만원. 근데 680만원에 끝냈다. 가설창고 사무실 화장실들은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린 거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 5톤 트럭이 또 있어서 5톤 트럭에 실어서 그냥 포크레인 작업할 때 들고 간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들겠죠. 이 금액에서 저희는 아꼈습니다. 건축주님 죄송합니다. 아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꼈습니다. 자, 이까지는 무난하게 얼추 비슷하게 가죠. 토목 딱 들어갔습니다. 아까 철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중간 팁 하나 드릴까요? 건축주분께서 철거를 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있던 건물 기초까지 들고 가라 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 서울에 있는 원룸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안 부숴서 철거를 안 해갔습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시공사가 공사로 딱 들어갔는데 바닥 딱 파자마자 기초가 떡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초를 들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는 엄청 실수 많이 합니다. 철거업체 A와 철거업체 B의 견적을 봤는데 A는 싼데 B는 비싸다. 여기 딱 들어봐야 될 게 기초를 파냐 안 파냐부터 봐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주분한테 그 기초를 파야 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 파놨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완전 오버가 돼버렸죠. 덮하게 하는데 400만원 잡았는데 700만원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는 건축주분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매우기 하는데 얼마 들었고요. 잔투 처리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갔죠. 너무 지저분하고 폐기물도 많이 섞여 있고 해서 다 폐기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턱 오르기, PV필름 깔기. 자, PV필름 깔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적을 데가 없어서 여기 적어놨죠. 덤프트럭 세대 값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PV필름 깔기가 실제로 이만큼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진해력 시험 들어갔고요. 진해력 시험을 안 해도 진해력이 좋은 곳이긴 한데 조금 불안해서 진해력 테스트 한번 하자 해서 진해력 테스트까지 완료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목 철거 공사하는데 500만원 뚜까 맞았죠. 팡! 500만원 뚜까 맞았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딱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견적 잡은 게 8,800만원 잡았죠. 여기서 한 대 맞는 게 아니고 세게 한 대 팡 맞습니다. 1억 1,500만원이 나왔어요. 1억 1,500만원. 1억 1,500만원이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겠죠. 7천만원 안에 끝내라고 보고 가면서 7천만원이 넘고 8천만원이 넘고 8,500만원이 넘고 이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였냐면 라운드 형태의 집입니다. 라운드를 만들면서 실수가 있었어요. 내가 부쉈거든요. 제자금 요구를 제가 했으니까 제가 추가비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고 다시 한 금액이 포함이 되면서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제가 미스 하나 한 거 있습니다.
미스 하나 한 게 정확하게 펌프가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견적 계산을 하면서 일반적인 견적을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끝까지 생각을 못 미쳤습니다. 요번에도 하나 배웠죠. 거기 거리가 골목길이라서 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본길에서 우리 집까지 붐대를 이빠이 제치가지고 배관 깔아가지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100톤짜리 크레인 하루는 180만원씩 일합니다. 그래 나중에 80톤짜리 불러가지고 86만원 좀 해달라 막 싹싹 빌고 하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비대가 너무 많이 깨져서 생각보다 제가 써야 했던 그 장비대로 나갔던 게 아니고 나머지로 다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딱 보세요. 단열재 이거 시키면서 운임 주면서 하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배달했습니다. 배달하고 우리 직접 공사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옆에 보이죠? 파란 색깔 전부 본사에서 시공을 다 했어요. 본사 우리 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방수 우리 본사에서 진행했고요. 구체 방수 타설 레미콘 비용이고요. 레미콘 비용이고 방통 비용입니다. 이건 우리 본사에서 할 수가 없었고 옥상 타설하고 기계 미장은 우리 회사의 본사에서 직접 공사를 했어요. 시멘트는 김땡땡 형님이 와가지고 뭐 밑에 작업을 했어요. 시멘트 비용이 아니고 작업 비용입니다. 창호 공사는 얼추 조금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300만원 더 비싼 이유는 건축주분께서 유리 색깔 변경하셨고 유리가 픽스 창이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금액이 조금 올랐다. 수장 공사, 인테리어 공사죠. 자 여기는 타일이죠. 타일 공사 비용입니다. 백시멘트까지 다 포함해 볼게요. 639만원 들어갔는데 731만원 100만원 더 나왔네요. 강화마루는 300만원 잡았지만 우리 실공사 200만원 나왔습니다. 좀 비싸게 좀 400만원 잡았는데 200만원 나왔어요. 자, 에어컨 공사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에어컨 공사를 뺐습니다. 건축주분이 아시는 분이 있다 그랬어. 내 아는 사람이 네가 견적 잡은 것보다 싸니까 내가 아는 곳에서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공사는 뺐고요. 벽지와 강화마루 공사하는 데서 조금 아꼈습니다. 요거 왜 싼지 내 알려줄까요? 우리 디자인팀 직원의 서방님께서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노수가 너무 심하다. 좀 싸게 좀 할 수 있게 좀 잘 좀 부탁 좀 해줘라. 내 땡서방 좀 잘해줄게. 다른 일 줄게 하면서 이리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땡서방한테 좀 싸게 한 거고 이건 우리 본부장님 친구예요. 본부장님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싸게 했습니다. 랍띵스를 하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용접하고 절단하고 절삭하고 밴딩하고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 시공하면서 돈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아껴가기 시작해요. 위생기구 설치 공사가 돼 있죠. 250만원에 나는 다 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5만원에 다 샀어요. 여기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샀고 우수 배관 공사부터 시작해서 위생 배관 공사 뭐 전부 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본사 시공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자재비입니다. 전기 간선하는 데 들어간 전기 잡자재는 우리가 전기 작업은 해도 자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 자재는 사서 우리가 직접 시공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만큼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이죠. 이건 이제 건축주한테 어드밴테이지죠. 어드밴테이지 준다고 전기는 우리가 직영 시공하니까 조금 쌉니다.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전등공사 여기는 전등 자재비고요. 전등공사 하는데 들어간 인력은 없습니다. 돈 0원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는 이만큼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만 했었지 별도 공사였어요. 근데 맡겨준다 해가지고 공사를 했고 각종 보험료에 카드 금액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구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 사용승인 업무 대행비랑 기술지도 계약서 비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쓴 금액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을까요? 2억 9천이었는데 2억 8,900 실행을 딱 잡았죠.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109만 8천원 남았어요. 본사 직영공사하면서 좀 벌었죠. 이윤과 일반 관리비를 제외하고 이만큼 벌었던 거예요. 여기 일반 관리비에 여기 측정이 원래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웠습니다. 지출한 금액들은 또 적어놔야 되겠죠. 이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그냥 총 2억 9,941만 937원에서 2억 8,984만 577원을 썼다. 100만원 벌었다. 이윤은 이윤대로 난 챙겼다.
당연히 이윤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벌어가야 되는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는 거지 돈을 못 벌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견적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견적서가 곧 원가예요. 그 원가를 넘어가면 우리 이윤에 바로 때립니다. 타격이 바로 와요. 그래서 그 원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80% 예상 금액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80%의 예상 금액을 보고 뛰어가다가 보면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막 너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회사 저도 투입되고 우리 본부장님, 대리님, 소장님, 이사님, 팀장 다 투입되는 거예요. 투입돼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세이프를 하면서 공사를 완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공사 기간은 짧았지만 공사 준비 단계에서 골목이고 길이 좁고 허가 내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건축주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고 힘들게 공사를 했던 현장입니다. 굉장히 감정이 솔직하신 분이신데 허가 낼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안다. 공사 이렇게 마무리해줘서 너무 고맙다. 잠시 눈물을 조금 보였는데 제가 바로 개그 포인트로 바로 날렸죠. 이런 분 처음이라고 내가. 그리고 이분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준 만큼만 해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더 나무를 심는다는데 나무 심지 마라. 들고 가라. 하물며 조경팀아가 나무 심으려는데 들고 가라 그래. 근데 해놓으니까 정말 이쁘거든요. 벌 받을 것 같다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얻기만 하면. 근데 그런 분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죠.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현장마다 미안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 내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 아쉬운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아무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이윤을 파먹지 않고 깔끔하게 공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정말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가 공개서는 바로 던집니다.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원가 공개입니다. 이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이 건물을 짓는데 원가다. 이 금액만 있으면 이 집을 짓는다. 이 꼴을 하지 마세요. 저희 이윤을 받으면 더 포개지면 금액은 좀 더 올라갑니다. 오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